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우선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소리라고 대답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요즘 세상 같아서는 마누라도 남편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말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골똘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한국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통 난장판이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막장의 사회적 심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타인의 잘못을 한치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일생일대 입신양명의 기회가 한순간에 좌절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촘촘히 발달한 한국 사회는 공인으로 나서려는 사람들의 지난날 무책임하게 발설했던 욕설과 저질의 막말들로 인해서 점잖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출마했다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거센 난도질로 더 많은 상처를 받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말입니다. 본인들로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의 성난 민심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나친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진영 논리입니다. 어느 특정 후보의 과거 발언이 어째서 그 당 전체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문제가 되는 그 사람만을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의 한국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그 당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 집단적 사고가 나라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이 경직된 현상이 이 정녕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지성과 이성이 좌우하는 시민사회로 발전했다라고 사람들은 오늘 믿고 싶겠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옛날 중국의 모택동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펼치는 지주와 지식인들을 혐오하며 처단하는 광장의 인민재판과도 같은 사회적 심리가 한국의 민심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지요? 지금 한국 사회는 좌와 우로 나뉘어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바깥쪽에 있는 진영에서 호시탐탐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국민선동에 열을 올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저열한 모략질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요.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소신껏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대 학생 수를 증원하겠다고 하니까 전국의 의사들이 이 환자를 내팽개치고 머리 뒤두르고 거리로 투쟁하러 나섭니다.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정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에도 의사들에게 밀리면 끝장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며 아예 지방의대에 선심 쓰듯이 200~300명씩 정원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가에서는 또 더 똑똑하다면서 따집니다. 그 증원 숫자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이냐 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의 분쟁에 슬그머니 불을 댕깁니다. 난리입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사건이 있지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말이죠. 공수처 수사 대상자로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를 정부가 모른 채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때로 들고 일어나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당장 한국으로 소환하라고 야당에서는 때로 들고 일어나 대통령 문책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송가에서는 어디 사람이 없어서 군인 출신을 외교대사로 보냈다느니 국민을 졸로 본다느니 임명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호주 대사를 당장 소환하라며 난리를 치니 이게 혹시 다음 달 선거에 불똥을 튈까 싶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귀국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볼멘소리하며 공항에 나타난 호주 대사가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의 공수처는 아직은 딱히 조사할 시점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엇박자입니까? 정부는 자신들의 산하기관으로 인해서 공궁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무법천지요. 무정부 상태에 버금가는 체제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참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과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오늘 한국인들의 이 비판의 심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리 횡설수설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목적으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자기 스스로의 삶의 만족감과 자긍심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삶에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에서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이 매우 소중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툭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며 생각 없이 욕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될 때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게 조금이라도 조언을 줘서 소중한 삶을 잘 깨닫게 해주려 노력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못을 깨닫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배적인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과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볼 때 거의 모든 이가 자기의 삶에 만족치 못하고 또 일찍부터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자긍심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곳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런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참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똑바로 눈을 바라다보며 서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들은 우리네 한국인들의 심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나 학교 선생들로부터 느끼고 배우게 되는 억지춘향식의 복종의 심리,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최고의 자기 방어임을 깨닫고 일단 숙이고 들어가는 자신 없는 행동들.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선거판에서 후보자들에게 굽신굽신하며 황송하게 악수하는 모습들을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억압된 불만족에 자신의 심리에 슬그머니 우라같이 밀어 동에서 뺨 맞고 서에다 화풀이하듯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 마구 욕설을 퍼부어대는 심리들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 정부의 독재와 민생 파탄을 들먹이며 국민을 선동하는 몇몇 잘나가는 후보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만이 대안이라며 열렬히 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뺏지다는 것 참 쉽게 보입니다. 지역구 선거운동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그저 비례의 대표로 대박을 꿈꾸며 여의도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무려 50명이 되더군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에 유해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구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집단적 패거리 싸움에 앞장서며 또다시 국회를 그들 싸움판의 굿거리로 전락시키고 말겠지요. 자신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이 삶의 불만족을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서 내던지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난무하겠지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심리,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심리입니다. 막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그런 개념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자신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삶인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